감옥가, 세상에 온갖 범죄자가 수용되는 도시.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용자들이 가정을 꾸려 지금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고 그 수가 무려 50만에 이르는 곳입니다. 감옥가에서 살아가는 소녀 클로에는 창밖을 보던 중 거리를 걷고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나타난 남자를 노리는 불온한 무리. 흉악범들의 타겟이 된 남자는 결국 둘러싸여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을 텐데 다들 왜 위험한 길로 다니는 걸까? 의문을 품는 클로에. 하지만 정작 클로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방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에서 돌아다녔다간 죽임을 당하는 걸 알기에 밤이 되어도 불을 켤 수 없고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는 매일을 보내는 클로에. 그런 클로에에게도 삶의 낙은 있었으니 바로 소중한 동생인 로크를 돌보는 일이었죠. 동생인 로크가 몸짓을 섞어가며 흥얼거리자 클로에는 또 춤을 춰달라는 거냐고 말하고 할 수 없이 로크를 위해 춤을 춰주며 방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감옥가의 벽의 금이가 보수공사가 한참인 현장. 감독관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소장과 대화하며 엄청난 녀석들에게 보수공사를 맡겼다고 말하고 세 사람을 지목합니다. 우고 나바로, 병사를 공포에 빠뜨렸던 이웃나라의 킬러, 마찬가지로 용병인 하치 베어맨, 전시에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전쟁 범죄자, 그리고 놈들의 리더 해체꾼 로스 상트베르크 대령. 어둠 속에서 전투를 즐기며 하룻밤에 일개 중대를 괴멸시켰다는 전설의 사내. 온통 위험한 놈들 뿐이라며 난동을 부린다면 큰일 아니냐 묻는 감독관. 소장은 웃으며 로봇 간수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다채로운 센서로 죄수를 파악하고 원격 조작 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감시가 가능해 죄수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약 1만 대에 이르는 로봇이 즉시 총살시킨다며 A급 전범이든 뭐든 이곳에 들어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글씨 연습을 하고 있던 클로에. 단어 쓰는 법을 몰라 곤란해하던 중 발소리가 들려오고 로크를 조용히 시키며 옆집 사람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우고가 고된 노동에 불만을 토로하며 녹초가 되었다고 말하자 하치는 그래도 물자를 얻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듣던 로스는 묵묵히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에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며 많은 양의 눈이 쌓일 거라는 정보를 듣던 중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울음을 터뜨린 로크. 클로에는 급하게 달래보지만 울음이 멎질 않자 로크를 데리고 욕실에 들어가 울음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립니다. 발소리가 사라진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연 클로에. 집 앞에는 옆집 사람이 가져다준 물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스에게 우고가 또냐고 물으며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애는 부모가 돌보게 해야 한다고 말하자 로스는 알고 있지만 어린애 소리를 들으면 고국에 두고 온 아들이 생각난다고 답합니다. 우고는 이해는 하지만 너무 동정하다 여차할 때 결단이 무뎌질 수 있다며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클로에는 침대에 누워 늘 음식을 가져다주는 옆집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로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로크는 손가락을 잡으며 긍정하고 클로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일 줄 알았다며 사실은 벌써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여전히 보수공사가 한참인 감옥가의 벽. 로스를 감시하던 로봇 간수가 눈보라로 인해 에러를 일으키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감독관은 보수공사를 중지시키며 만약을 대비해 로봇 간수의 청각 센서를 높여둡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하치와 눈빛을 교환한 우고가 로스에게 신호를 보내고 로스는 간수의 눈을 피해 철근에 로프를 매단 뒤 바닥으로 늘어뜨립니다. 그날 밤 클로에는 편지를 완성해 문 밖에 내놓고 로스는 동료들에게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는 눈이 쌓이길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고가 기뻐하며 드디어냐고 묻자 로스는 탈옥의 때가 왔다고 말하고 우고가 흥분돼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방심은 금물이라 말한 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로스의 말에 납득하며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 엄마를 볼 생각에 들뜬 우고. 그런 그를 뒤로 한 채 로스는 클로에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구하기 위해 방을 나서고 문 앞에 놓인 편지를 발견합니다. 필체를 보고 갓난아이만 있던 게 아니었단 걸 깨달은 로스. 편지에는 자신은 클로에, 동생은 로크라고 소개하는 내용과 음식을 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둘이서 생활할 수 있는 건 당신 덕분이라는 말을 보고 충격을 받은 로스. 문 너머로 탈옥할 거냐는 환청을 듣습니다. 벽 근처에 눈이 쌓인 걸 보고 저 정도 쌓이면 벽에 오르는 건 간단하겠다고 기뻐하는 우고, 아무래도 신이 우리 편이 되어주려는 것 같다고 로스에게 묻자 로스는 무언가 고민하듯 침묵하고, 우고가 다시 한번 물으자 옆방에 아이 둘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반년 전 자신이 식료품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던 무렵 나간 것 같다고 말하자 우고는 그러기에 자신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냐며 로스에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뒤 어린아이에게 탈옥은 무리고 아기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벽을 넘으려면 간수 옆을 지나야 하고 모처럼 눈보라 덕분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기회인 건데 거기서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벌집이 되고 말 거라는 우고. 로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망설이고, 우고는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며 이런 기적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딴 생각하지 말고 계획대로 우리만 가자며 가족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우고. 그 말을 들은 로스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립니다. 우고는 부탁이라며 무사히 살아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뒤 로스에게 당신도 그렇지 않냐고 묻고, 로스는 잠시 침묵한 뒤 긍정합니다. 늦은 밤 로스가 준비해둔 로프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는 우고. 세 사람의 계획대로 거친 눈보라 덕분에 로봇 간수에게 걸리지 않고 무사히 공사 현장에 도착합니다. 한편 로스는 클로에와 로크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건네주기 위해 짐을 싸고 조용히 문 앞에 내려놓으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방 안에서 로스의 사과를 들은 클로에는 옆집 사람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방에서 나가본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빠 엄마가 돌아오지 않은 날도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며 찾으러 나가면 로크가 혼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은 그때 로크만 있으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로크가 있으니 지금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클로에. 이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로크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 로크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며 살고 싶냐고 묻자 로크는 손을 움직여 클로에를 붙잡습니다. 로스가 벽을 오르고 로봇 간수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던 중 줄이 당겨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황급히 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줄을 당긴 끝에 클로에와 만난 로스. 하지만 클로에의 팔은 이미 한 개였고 손이 미끄러진 클로에를 구하는 과정에서 돌멩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로봇 간수의 총알 세례로 인해 로크를 메고 있던 포대기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추락하는 로크를 클로에가 붙잡는 데 성공하지만 이어진 총알 세례에 어깨를 관통당하고 맙니다. 기절해서 깨어난 로스는 어깨를 관통당하고도 로크를 붙잡고 있는 클로에의 집념에 감탄하고, 클로에는 로크에게 걱정 말라며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누나니까 자신이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널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 로크를 감싼 포대가 끊어지며 로크는 추락하고 맙니다. 울부짖는 클로에. 로스는 슬픔을 뒤로 한 채 클로에를 껴안고 벽 바깥을 향해 달립니다. 시끄럽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정신을 차린 로스. 클로에가 다친 팔로 벽을 긁는 모습을 보고 그 팔을 더 이상 써선 안 된다고 말하지만 클로에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로스는 벽 너머에 눈이 많이 쌓였으니 이렇게 떨어진 우리가 살았다면 동생도 살았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득하지만 클로에는 결심했다며 자신이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지켜주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말에 로스는 마음속으로 동의하며 클로에에게 언젠가 동생을 데리러 갈 수 있도록 자신이 강하게 키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물러나자는 로스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클로에.
로스는 너라면 분명 동생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동료들과 함께 탈출합니다. 만화 오간의 솔리스트는 어렸을 적 헤어진 동생을 찾아 흉악한 범죄자들이 가득한 감옥가로 돌아온 클로에가 때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때로는 정보를 얻기 위해 흉악범들과 싸워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수려한 작화로 아기가 넘쳐 흐르는 서늘한 감옥가의 분위기를 매력적으로 잘 표현했고, 광기에 절여진 듯한 흉악범들을 섬뜩하게 연출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액션씬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평소에는 조용하고 선량한 성격인 클로에가 전투에 돌입하는 순간 돌변에 순식간에 상대의 급소를 그어버리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살벌한 느낌이라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액션 자체도 굉장히 잘 그려져서 좋았지만, 클로에가 싸우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연출되어서 제목인 오간의 솔리스트가 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흉악범을 죽이고 끝이 아니라 자신이 죽인 목숨에 대해 고뇌하는 클로에의 감정 묘사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죽인 범죄자의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감옥에 몰아넣는 클로에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로 오간의 솔리스트를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지가 없는 살인으로 환영의 솔리스트라고 평받은 클로에가 자신이 죽인 환영에 쫓긴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이었네요. 감옥가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남매나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간 정보상 켈리, 감옥가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식을 전수하고 있는 요시키 등등 조연에게 부여된 서사도 늘어지지 않고 술술 들어가서 좋았습니다. 총 3권으로 길지 않아 편히 읽을 수 있고, 묵직한 스토리 중간중간에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귀여운 개그도 있어서 피로감도 적은 편이에요. 스토리가 잔잔할 땐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다가 마구 몰아치며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술술 읽히니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비율이 씁쓸하니 여유가 되시면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